자, 이번에는 어디를 가십니까, 소장님? 마이 홈코스를 갑니다. 안흥준의 10대 땀이 묻어있는 건물을 보러 갑니다. 때 때면은 지금 한 20년 넘으셨네요? 네, 20년 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거기 가면 마음도 평온해지고 몸도 평온해지고 하나하나 다시 보다 보면 어떤 막히는 것도 풀어주고 미션을 그 친구가 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갑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현장이에요, 현장님?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이요? 아, 비쌉니다. 그 당시에 얼마 정도 그 당시 집을 살 수 있어요? 90년 초 분양가 10억입니다. 10억이야? 네. 90년도에 10억이면 그래서 간의 수공업이 많았습니다. 직영이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직경이 15명이 많아요. 네, 직영이 요즘은 이제 직영이 없는데 옛날에는 직영을 직접 고용한 그 기술자들로 그 건물을 짓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주 업체들이 와서 하고 그러면 이제 하이 퀄리티는 이제 외주 업체 중에서 되게 좋은 데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직영들은 뭐, 뭐 청소부터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 나무에 대한 어떤 그 탄화 공법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떤 재료를 만들어 놓으면 기술자들이 이제 그걸 가공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래서 그 집이 그 당시에 되게 비쌌죠. 그 당시에 그래서 좋은 그래서 질 좋은 건물을 저는 건물을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비싼 건물부터 배웠고 그리고 지금은 비싼 것부터 저가형 중가형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얻게 된 건물입니다. 아, 이 좌측 같은데? 나왔습니다. 아, 이쪽이다. 여기입니다. 삼정 빌라. 안녕하십니까. 스타일랩 종합건축사무소의 대표 안홍준입니다. 이 건물입니다. 안홍준의 10대에 지은 제가 건설회사 제일 처음 왔을 때 그때 지었던 연립입니다. 그 당시 90년 초 분양가가 상당히 비쌌고 그리고 그 당시 기법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 재료만 바뀌었을 뿐 현대나 지금이나 공법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열에 대한 거, 외장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쓰여진 소재 그것들만 살짝 좀 다를 뿐이고 단열재는 더 커졌고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더 커졌고 지금은 저렇게 쪽돌을 시공하는 거는 지금은 더 엄청나게 더 비싼 공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나무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옛날 사진들 보여드릴 텐데 저 나무들은 정말 작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한 2,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렇게 나무들이 울창해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주변을 가꿔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16세대입니다. 앞에 B동, 저 뒤에 A동 해가지고 8세대, 8세대 되어지고 평수는 100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여드린 건 재료에 시공되어진 어떤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그때 어떤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흘러와가지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 건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여기 쭉 돌려보시면 여기에서 쓰여진 외장재는 쪽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을
돌을 원형으로 망치로 다듬고 또 이런 것도 다듬고 해가지고 이 속에 이렇게 면을 외장의 면을 맞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저 두껍석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어지면 색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구성을 갖다가 쪽돌의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정색 돌에 대한 색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맨 위에 어떤 계단식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것 또한 전체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도면을 그리고 해가지고 공사를 만들게 되어진 거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애초에 빼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경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할 때 조경수들이 다 이쪽 방향으로 많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저 안쪽 방향으로는 그 야드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갖다가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는 전체 다 쪽도인데 저쪽 옹벽은 그냥 콘크리트 옹벽으로 갖다 존치를 갖다 하려다가 나중에 이제 뿜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 나왔고, 유지 관리에 대한 걸 보시려면 이제 저쪽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두겁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물이 여기에 전체한다 하더라도 이쪽을 덜 오염시키게 되어집니다. 물이 여기 같은 이쪽이 타다 보니까 이렇게 타게 되고 다른 데는 타지 않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쪽 가보시죠. 여기는 이제 시공한 지 거의 20여 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뽀얀 이런 색깔이 되어지는데 요 자체로만 놓고 보면 다 뽀얗게 되어지는 건데, 근데 보시면 왜 이런 쪽에 이렇게 오염들, 이런 이끼 오염들이 왜 생기냐면 비가 와가지고 흙물이 그 다음에 물이 이 벽을 타면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깨끗한 거는 물이 안 탄 거고, 이렇게 지저분한 데는 물이 이쪽으로 많이 쏟아져 내린 자리입니다. 이것들이 다 물이 쏟아져 내린 자리입니다. 여기서 첫까지 여기가 어찌 보면은 제일 물이 많이 쏟아져 내린 곳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 옹벽이 2m 이상 좀 크다면 여기를 구멍을 내주고 그래서 물이 빠져지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두겁을 아까 저기 보여드린 것처럼 두겁을 설치해서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어를 하고 안으로 땅속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었으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것처럼 이런 이끼류나 혹은 이런 오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이 오염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조경석과 이 조경수가 뒤로 한 30cm 정도 밀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물이 지나가는 그 측구를 만들어 놓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쪽으로 물은 흘러가 가지고 저쪽으로 처리를 했었다면 여기는 그런 오염이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런 오염이 덜 발생했을 거고, 또한 이 두껍 상단을 평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측구가 있다면 측구 쪽으로 경사를 주게 되어지면 오염은 여만 되겠지만은 이 벽면은 깨끗한 그런 유지 관리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옛날 건물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들을 다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난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금 짓는 건물에 더 많이 유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러 가시죠. 자, 건물의 동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지하 주차가 들어가는 동선이 되겠고, 지하 주차의 동선은 차가 지하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각 동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이든 3층이든 2층이든 1층이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보행을 한다면 이쪽으로 메인 도로가 되어지겠습니다. 보행로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 경비실이 놓여지게 되어지고, 경비실이 있으면서 양쪽 출입에 대한 걸 다 제어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출입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명 관련이라든지 주차 출입 관련, 저 빨간 게 주차 출입 관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쪽 도로나 이쪽 도로에서 바라보기 쉬운 곳에 정리를 해주면서, 그래서 출입에 대한 어떤 위험을 알려주고 조경수에 조명을 넣어주면서 이 공간을 좀 더 아담하게 보여지게 하도록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죠. 네, 여기는 올라가는 곳입니다. 출입은 거의 이쪽으로 이루어지진 않고요. 근데 이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전 보면은 이런 나무들, 수풀들 이런 것들이 아담하게 이 출입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집들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집들을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을 많이 조정을 한 겁니다. 이쪽은 이제 보행 동선이 되어지겠습니다. 보행 동선은 들어오면서 이런 수목들이 우거지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다 이쪽으로 우거지게 해서 들어오는 입구성을 갖다가 유지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 똑같이 지하 건물에도 똑같이 이런 쪽도를 시공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바닥은 우리가 늘 아는 그런 바닥재로 갖다가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석재를 배치를 함으로써 보다 더 자연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는 저 조명은 보이지 않게끔 색깔을 진하게 칠했습니다. 그리고 옆집과의 담장 부분은 콘크리트 옹벽 두께가 한 440cm 정도 되어지는 거에 목재로 갖다가 정리를 갖다 했는데, 저 목재가 좀 독특한 목재여 가지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뭐 썩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정말 평온합니다. 이 나무도 저 나무도 저 나무도 이 나무도 이 나무도 저 나무도 다 제가 작업자들 시켜가지고 다 시공을 갖다 한, 물론 이제 제 위에 이제 저보다 이제 10살 20살 많은 형님들도 계셨지만은, 또한 소장님도 계셨지만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조인트 까이면서 배우고 뭔가를 듣고 그러면서 그걸 실행을 옮기고 그러면서 저는 성장을 하였고, 또한 그분들이 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일을 갖다가 추진을 하면서 혹은 처리를 하면서 혹은 정리를 하면서 더 많은 깊이 있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만 오면은 올챙이적 기억 혹은 처음 했던 기억, 그 기억이 저를 계속 응원을 갖다 해주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자, 유지관리성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이 빠지는 군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낙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걸름망을 갖다 설치한 거고, 똑같이 계단으로 갔다가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물처리 시설을 갖다 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는 이런 데서 이제 이끼 같은 거가 이렇게 좀 자라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나무가 가려지게 되어지면 이끼는 자동적으로 계속 식생을 갖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곳곳에 저렇게 조명들을 넣어놔서 밤이면은 계속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숨겨놓은 것들 보시면 이게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불을 켜지 않더라도 양쪽 사이드에서 더 자연광을 더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네. 이쪽으로 와보시죠. 여기 심어놓은 나무들은 되게 대다수가 되게 고급 조경회사에서 와서 이제 선별해가지고 심어주신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체 디자인했던 성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조경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위치를 잡고 시공을 할 때 작업자들이 그 위치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옆에서 계속 앉아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위치만 확인을 하고,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지금 이 나무들도 되게 이제 두께가 거의 한 3배씩 다 커진 것 같아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여기가 산에 있다 보니까
이끼가 계속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보다 더 지금은 이제 뭐 조경용 그 배수 파레트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예전엔 그게 없이 이제 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뭐 자갈을 포설했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어찌 보면은 그런 조경용 배수판을 갖다가 요즘 나오는 조경용 배수판이 20년 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이끼의 환경은 아마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물이 금방 빠져주게 되어지면 그렇죠. 그런 게 좀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나무가 여기 있는 나무들 중에 가장 비싼 나무였습니다. 근데 조경수를 좀 덜 다듬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조경을 잘 보시면 그때 조경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 조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옛날 뭐 평창동이든 성북동이든 거기에 무슨 뭐 조경수들 어찌 보면은 그런 조경수들하고 여기 조경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분이 조경은 혹은 정원은 자연에 가까워야 된다. 그렇지만 약간 단정된 자연이라 생각하면 그게 가장 좋은 정원이든 그 다음에 조경이든이 된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뭐 소나무 같은 경우면 뭐 구름 그 우리 뭐 그냥 그 볼록볼록한 이런 소나무 조경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조경은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은 진짜 내부에서의 정원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자연스러운 저 뒤가 산이에요. 저 뒤가 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연속이 되어지는 그냥 정말 단정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인위적인 조경은 정말 몇 개 없는 정말 한두 개 정도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자연처럼 보여지는 조경이 그렇게 조경을 갖다 했던 게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질리지 않고 혹은 유지 관리라든지가 좀 더 편안한 그런 정원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여기는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그 외부에 놓여진 썬큰 계단입니다. 이 보시면 요즘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 대나무라든지 그런 걸 벌써 20년 전에 그렇게 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저런 계단 밑공간이 좀 습한 환경이 놓여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저 부분이 좀 더 그런 습기적인 환경을 좀 더 환기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물이 혹은 이끼가 바닥에 끼지 않고 혹은 배수가 보다 더 잘 되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건물의 주요 외장재는 문경석 쪽돌입니다. 한 땀 한 땀 쪼아서 모양을 만들고 거칠지 않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알맞게 알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맨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체 오와열에 대한 실을 다 띄워서 그렇게 시공을 갖다가 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견실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 위에 옥상에 지붕이 있어 가지고 이 건물의 외벽이 저렇게 깨끗함을 유지가 되어지는 건 되게 그 기능상 좋은 것 같습니다. 산 옆에 붙은 땅은 아시다시피 내 땅은 아니지만 산에 보여지는 것은 다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이곳이 그래요. 대지 경계는 이 녹초 바로 뒤 저 조명 있는 데까지인데 저 위로의 경계는 없어요. 담장도 없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다 넓은 하나의 산 자체가 나의 정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학교 다니면서는 신경을 안 썼었고 그러다가 제가 설계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면서부터 계속 오다 보니까 그러한 장점들 그런 것들이 계속
경험처럼 계속 쌓여지게 되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렇게 저 뒷뜰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내 땅처럼 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옥상에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통이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네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두게 되어지면 안 되고, 다시 얘를 다시 재시공해 가지고 계속 저기다가 계속 시공을 갖다가 유지를 갖다 해줘야 되어지는데, 아마도 이제 그 비용에 대한 것 때문에 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원상태로 또 동일한 재료로 재시공을 갖다가 빨리 해줘야 건물이 추가적인 노후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을 갖다가 하지 않는, 그렇게 진행을 갖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걸 계속 놔두게 되어지면 나중에 저 옥상에서 쏟아지는 물이 이 외벽을 계속 오염을 시킬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건물은 노후화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건물을 하다 보면, 건물을 짓고 혹은 건물을 설계하고 하다 보면 시래기라든지 이런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배관들의 라인이 건물 외벽에서 보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뒤로 발코니를 만들어 놓고 각 층에 시래기를 저렇게 시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점검할 수 있는 계단을 갖다 설치를 갖다 했습니다. 네, 여기 주요 재료 중에 발코니 쪽, 전면 쪽 발코니 쪽과 후면 쪽 발코니 쪽은 목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목재가 이렇게 파여 있거든요. 요즘은 이게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파여서 나오는데, 얘는 현장에 있는 직영분들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 나무를 가스로 해가지고 얘를 태우고 표면 탄화를 하고, 아줌마들이 수세미로 갖다가 이걸 문대서 기본적으로 이 면을 다 만들고, 그런 다음에 목수들이 이것을 보이지 않는 실타카로 해가지고 시공을 갖다가 하고, 물론 이 뒤에는 나무의 어떤 통기라든지 그 다음에 방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조치를 갖다가 그 당시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조인 부분에 대한 것도, 이 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몰탈 부분이 이제 뭐 일부는 빠진 것도 있고 그렇게 보이시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한번 좀 된다면 이런 걸 좀 더 채워주면 한 10년, 20년 좀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목재 영상처럼 이 앞에 발코니, 그 다음에 난간, 그 다음에 저 지붕, 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직영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이게 불가능하죠.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고, 그때는 인건비가 쌌고 지금은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이런 공법들은 혹은 이런 방식은 웬만해서는 적용을 갖다 하기 좀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여기도 그 당시의 목재 중에서 좀 센 목재를 선정을 했어요. 천연목이에요. 보시면 목재판의 두께를 한번 보세요. 엄청 두껍죠. 이게 천연 방부목이에요. 그래가지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얘가 썩지 않고 이렇게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천연 방부목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나오는 방부목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방길라이, 멀바우, 잎배 이런 거 같은 천연 방부목이고, 어떤 거는 약간 이런 연녹색의 표현이 된 나무에다가 그런 화학재료를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쪄가지고 나오는 방부목이 있는데, 그런 쪄서 만든 방부목은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그 화학적인 성능이 떨어지거나 파괴가 되어졌을 때 나무는 부식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를 중요한 데 쓴다면 이런 것처럼 천연 방부목을 갖다 써주면 지금 20년 동안 표면은 노후화가 되어질지 몰라도 썩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견고한 이런 공간을 조성을 갖다 할 수 있고, 혹은 재료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저의
홈코스입니다. 홈코스라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기본의 틀이 되어지는 영역을 말하거든요. 혹은 자기가 학습해야 되는 바운더리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건물은 제가 지은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저한테 정말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줬어요. 지금 제가 설계하고 혹은 제가 짓는 건물이 똑같이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나갈 동안 이 건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그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건물이 뭐 오염이 된다거나 혹은 시설의 이용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시설 이용이 더 좋아진다거나 하는 것을 이 건물과 그 다음에 구미동에 있는 건물 두 가지를 통해서 저는 계속 봐왔던 것 같아요. 즐거운 날도 오고 슬픈 날도 오고 힘든 날도 와서 이 건물을 계속 보다 보면 또 어느 날에는 요즘 디자인하는 것들이 뭐 느낌이 막혀서 혹은 답답해서 오다 보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건물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 새로운 묘안이 떠오르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 건물이 홈코스입니다. 똑같습니다. 계속 이 건물은 제가 20년 동안 거의 한 1500번, 2000번 이상 계속 왔던 건물이에요. 물론 집하고도 되게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계속 올 수 있는 것 같고 그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 건물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설계하는 건물들 혹은 여태까지 설계하는 건물들에 계속 좋은 영향을 끼치는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교과서와 같은 곳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 지었던 저희 선배님들 혹은 형님들 저보다 나이 10살, 20살 많았던 분들한테 배웠던 어떤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까먹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한테는 그만큼 이 건물이 교훈적인 교과서 같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건물보다 더 좋아지는 건물을 위해서 더 많이 놀러 가겠습니다. 자, 건축사 안 선생 여기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